그럼 바로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김혁 전무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리스타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김혁이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킹, 특히 아리스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비즈니스, 특히나 최근에 오늘 주제와 같은 AI 기반의 네트워킹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 좀 짧은 시간이라 좀 압축된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아리스타 네트워킹이라는 회사가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하고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더넷 베이스의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리스타가 처음에 10기가빗 이더넷 스위치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그 시간이 2008년도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더넷 스위치를 만드는 벤더는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있는 저희 아리스타의 강력한 경쟁 벤더도 있죠. 그렇지만 2008년도에 아리스타가 스위치를 시장에 나타났을 때 아리스타가 잡았던 그 제품의 포지션은 사뭇 달랐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와 같이 저희 아리스타의 시작은 다른 벤더와 다르게 2008년도의 시작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스케일아웃한 디자인으로 가져갈 거냐가 저희 아리스타가 이더넷 스위치를 만들고 그거를 시장에 포지셔닝하는 전략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전략이 지난 10년, 15년간 꾸준히 이어오면서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대한 강자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희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 포레스트나 포레스트 웨이브 같은 리서치 기관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있는 회사로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좌측 상단에 있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저 밖에 부스에 저희 아리스타가 공급하고 있는 이더넷 기반의 하드웨어 스위치와 그 스위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가 제공하고 있는 이더넷 기반의 스위치 플랫폼이 한 100여 가지 종류가 있을 만큼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1G 혹은 10G, 컴퓨팅에서 쓰고 있는 25G, 40G, 50G를 뛰어넘어서 100G를 넘어서 400G 스위치까지 나와 있고요. 올해는 이미 800G 이더넷 스위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트 하나가 800G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1년 안에 포트 하나에 1.6 테라빗 인터페이스가 나올 겁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높은 스피드의 이더넷이 필요하냐? 오늘 강의하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가 그러한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가장 빠르게 이것들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 클라우드 타이탄이죠. 아리스타의 주 고객인 구글 클라우드, 구글, 페이스북, 메타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하이스피드 이더넷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그 시장을 끌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리스타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리스타는 이더넷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그 이더넷 스위치가 다른 벤더와 동일한 스위치가 아니라 하이퍼스케일의 스케일아웃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SDN, 프로그래머빌리티, 어떻게 하면 오토매틱하게 사람이 손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테매틱한 방법으로 어떻게 오토메이션 할 거냐는 방법론을 아리스타 스위치와 더불어서 저희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아리스타의 강점인데, 이러한 출발점이 시작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테크놀로지를 비단 여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리스타가 지난 4, 5년도서부터 이 캠퍼스 인프라스트럭처, 다시 말하면 일반 엔터프라이즈형이요
공공지자체, 대학과 같은 다양한 한국의 국내외에 있는 버티컬 마켓에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자동화된 솔루션, SDN 솔루션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는 게 아리스타가 지난 4, 5년 동안 추구해온 바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럴 때 있어서 아리스타가 그동안 갖고 있던 솔루션 갭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솔루션이라든지요, POE라든지 시큐리티와 같은 회사들을 끊임없이 인수함으로써 아리스타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SDN 월드를 이와 같은 캠퍼스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확대할 건지를 꾸준히 아리스타가 시도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벤더가 아리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타가 제일 잘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네트워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빠른 스위치인 400G나 혹은 800G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의 마켓쉐어 1등이 아리스타입니다. 물론 2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난 20, 30년 된 모 벤더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리스타가 새롭게 시작하는 하이스피드 이더넷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리스타가 리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시장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마켓이 포캐스팅하고 있는 비욘드 100G라고 하죠. 400G, 800G를 뛰어넘어서 1.6 테라 bps 기반의 AI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만들 거냐는 시장에 대한 강자가 앞서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가트너나 포레스트 웨이브가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아리스타가 시장의 1등 리더 컴퍼니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타가 갖고 있는 비전을 아리스타의 하드웨어 스위치와 더불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접목할 거냐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보편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기존의 3티어 기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리프 스파인과 같은 클로스 기반의 아키텍처 프라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모든 고객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 패브릭 역할을 하는 스파인 레이어와 실제로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리프 레이어인 이런 계위를 바탕으로 하이퍼스케일에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오고 구축하고 기술을 검증한 회사가 바로 저희 아리스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아키텍처는 원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장비를 고를 때 박스형 장비가 있고 샤시형 장비가 있습니다. 샤시형은 전면부에 라인 카드를 꽂게 되고요, 후면부에는 라인 카드를 연결하기 위한 패브릭 카드가 꼽히죠. 마찬가지로 1번 카드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면 패브릭 통해서 24번 라인 카드로 나가는 꼴이 되지 않나라 보입니다. 이런 리프 앤 스파인 아키텍처는 모듈러 스위치랑 똑같게 되죠. 상단에 보이는 스파인 레이어가 패브릭이 될 거고요, 하단에 보이는 리프 스위치가 모듈러 스위치에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타는 로드 밸런싱을 256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6개 슬롯을 가지고 있는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1G, 10G, 25G, 40G, 50G가 아니라 100G, 400G, 800G 더 나아가서 1.6 테라 bps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AI 서비스에 필요한 밴드위스를 로스레스 환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아키텍처 프레임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와 하드웨어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리스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요, 다른 벤더도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물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타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 벤더가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컬러링 되어 있죠. 표준 기반 개방형 구조가 아닌가 보입니다. 아리스타는 다른 벤더와 다르게 아리스타 독자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범용적인 기술, 표준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스타만이 아니라 이 모든 IT 생계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위아더 월드와 같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빠르게 발전시키는데 또 한 가지 아리스타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 AI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더넷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넘블로킹 아키텍처 그리고 로스리스 이더넷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저희 아리스타가 잘 하고 있는 또 AI 분야의 아리스타의 선도적인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드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넘블로킹 베이스의 하이 퍼포먼스의 로스레스 이더넷을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고객분들의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기반의 서비스가 품질 저하 없이 꾸준히 고객이 원하는 퍼포먼스와 성능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이 SDN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과거의 어떤 한계적인 프로토콜이 아니라 진보적인 SDN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통해서 잘 만들고 이거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기술이 갖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아리스타의 장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 그 전에 앞서서 아리스타가 지향하는 AI 기반의 로스리스 무손실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넘블러킹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매시브 이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전달할 거냐?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블러킹 없는 남블러킹 구조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시초가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리프 스파인과 같은 클로스 아키텍처 프레임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트워크는 저렇게 남블러킹 구조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스위치 하나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에 따라서 스위치도 똑같이 로스리스 환경으로 그리고 남블러킹으로 갈 수 있는 튼튼한 아키텍처 프레임을 갖고 있는 하드웨어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남블러킹으로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하드웨어 스위치 베이스의 하이 퍼포먼스와 하이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이퍼 스케일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버퍼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아리스타가 고객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하이퍼 스케일의 AI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넷이 갖고 있는 로스 환경을 EFC나 PCN과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망상에서 로스가 없는 상태에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400G, 800G와 같은 하이스피드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 안에서는 스스로 이 패브릭 안에서 트래픽을 크레딧 베이스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로스 없이 시스템 내에서 트래픽을 하이 포워딩으로 로우 레이턴시를 전달할 수 있는 아키텍처 프레임도 또 한 가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마이크로 버스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트래픽 로스를 빅버퍼 스위치를 통해서 패킷 손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리스타는 하이퍼 스케일의 AI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요, 이런 400G 기반 800G 하이스피드 이더넷 스위치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타는 하드웨어 제품이 좀 재밌는 특색이 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고객분들이 스위치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장비를 고르시죠? 포트 몇 개 나오는지, 성능이 얼마 나오는지, 여기에 관점을 두어서 RFP를 만드시고 제품을 선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G 스위치, 400G 스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스위치가 10개인지 20개인지 30개인지 혹은 40개인지 100개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제품을 한 대 구매하거나 수량 많고 구매하게 되겠죠. 아리스타도 다른 벤더처럼 그렇게 셀렉션해서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실제로 이 스위치가 단순히 포트 수, 성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포트 덴시티를 갖고 있지만 버퍼 사이즈를 큰 스위치를 통해서 시스템 내부에서 혹은 네트워크 내부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손실들을 잡아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트 수 기준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빅버퍼 기반의 스위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로우 레이턴시 기반의 그러니까 저지연으로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로우 레이턴시 스위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적에 맞는 하드웨어 스위치를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400G, 800G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아리스타 하드웨어의 특징이 아닐까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이퍼스케일 아키텍처를 만들 거냐에 대한 그림이 이와 같은 컨셉 다이어그램이 아닐까 보입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저기서 갖고 왔네라고 느끼실 겁니다. 페이스북 F16 아키텍처입니다. 메타 아키텍처죠. 실질적으로 한 파드별로 한 파드에는 렉 스위치와 패브릭 스위치가 구성이 될 거고요. 이 파드들이 스케일 아웃 구조로 갔을 때 스파인 레이어를 통해서 이것들을 하이퍼 스케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최장 10만 개 이상의 컴퓨팅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1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빌딩 블록을 최대 6개까지 확장해서 기가와트 수준의 어떤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에서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이와 같은 기가와트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아키텍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만큼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하이 퍼포먼스 램으로 인해서 고객이 원하는 하이퍼스케일의 성능과 아키텍처를 넘블러킹으로 로스리스 환경으로 만들 거냐가 앞서 말씀드린 AI 네트워크에 필요한 요소와 구조를 합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밖에 이제 전시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WDM 솔루션입니다. 이와 같은 하이스피드 네트워크를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만들다 보면 데이터 센터 간에 인터커넥팅을 할 수요가 발생을 하죠.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시티 간에 다른 건물 간에 데이터 센터 간에 인터커넥팅을 할 때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단순히 이더넷 스위치만 필요한 게 아니라 WDM 컴포넌트도 같이 필요합니다. 요즘은요, 다른 밴더 같은 경우는 WDM, 레이어 1 레이어의 WDM 펑션이 하드웨어 L2, L3 스위치 베이스보드 안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기술 개발이 좋아져서 트랜시버 안에 WDM 기능이 들어갑니다. 밖에 저희가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 라우터를 구성하고 WDM 레이어 1 레이어를 따로 별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이 트랜시버만으로 장거리 전송 DWDM을 L3 스위치에 같이 포팅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팅을 하이스피드 성능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도 또한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스위치와 아키텍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고성능으로 빠른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관리하는 것도 그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프로토콜은 SNMP라고 하는 모니터링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사용해온 SNMP는 그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SNMP 프로토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균값 네트워크 관리 툴입니다. 밑브라우저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5분이나 15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폴링한 값을 델타해서 평균 내는 평균값 관리하는 모니터링 프로토콜이 SNMP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은 아키텍처는 이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라는 기술입니다. SNMP랑 다르게 네트워크 장비가 자기 스스로 이슈가 생기면 리얼타임으로 그 상태 정보를 스트리밍 서버한테 쏘는 겁니다. SNMP와 같은 평균값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이 이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라지 스케일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SNMP를 쓰고 있지 않으시고 이 스트리밍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리얼타임으로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 정보를 게더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사전 예방까지도 이룰 수 있는 아키텍처 프레임을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밴더에 비해서 아리스타는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를 정말 잘하는 밴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밴더의 텔레메트리는 CPU, 메모리, 플로우 정보, 기타 등등 약간의 정보만 스트리밍 텔레메트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니터링 기능은 여전히 SNMP에 의존하는 바에 비해서 아리스타는요, 장비에서 관리해야 되는 모든 정보를 전부 다 텔레메트리로 뺄 수가 있는 게 특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사전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비헤이비어가 네트워크상에 발생했을 때 기존의 SNMP는 평균값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튀거나 CPU가 튀었을 때 평균값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별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리얼타임으로 모든 네트워크 상태 정보를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런 동작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캐치하고 이것들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가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퀄리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사전 예방함으로 인해서 튼튼한 인프라스트럭처,
하이 퀄리티 서비스, AI 서비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밖에도 전시가 되는데 저희 클라우드 비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관리 플랫폼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 드렸었죠. 아리스타는 아리스타만이 아니라 이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를 쓰고 계시는 이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리스타 클라우드 비전 기반으로 오토메이션과 스트리밍 텔레메트리 기술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오픈 소스로도 만들어 쓰십니다. 예를 들면 인플럭스 DB나 그라파나와 같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 아리스타에 있는 장비의 텔레메트리 정보를 긁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와 같은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같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리스타 솔루션이 아니라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러한 개방형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아리스타가 고객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아리스타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짧은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이런 아리스타의 방향성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아리스타는 비단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배운 이런 SDN 그리고 이와 같은 진보적인 아키텍처 솔루션들을 캠퍼스 네트워크라든지 SD-WAN 기반의 브랜치 네트워크라든지 엔터프라이즈 라우팅 WAN 영역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생태계를 다 하나로 묶어서 아리스타가 지향하는 SDN 기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방법론이 아리스타가 앞으로 꾸준히 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아리스타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 바깥에 저희가 데모 부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문해 주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